대법원 2021년 1월 14일 선고 2019-2 59639 판결 사건명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또는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와 그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초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말한다. 따라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처분시효는 법 위반 행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진행하기 시작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처분시효를 정한 제49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시점 전후에 걸쳐 계속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조사 개시 시점 이후에 종료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을 처분시효의 기산점인 조사 개시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처분시효 기간 5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처분시효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처분시효 제도의 도입 취지 및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처분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종료되어야 비로소 진행하기 시작하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처분시효를 정한 제49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하였더라도 조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종료되지 아니하고 그 후에도 계속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조사 개시 시점 이후에 행해진 법 위반 행위 부분은 아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시점에 조사 개시 시점 이후 종료된 부당한 공동행위 전체에 대해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처분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 시효의 취지 및 성질에 비추어 보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시점을 처분 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조사 개시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다가 조사 개시 시점 이후에 종료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야 공정거래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사실관계가 갖추어져 비로소 객관적인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고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여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시점 전후에 걸쳐 계속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조사 개시 시점 이후에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을 처분 시효의 기산점인 조사 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그 처분 시효의 기간은 위 조항에서 정한 5년이 된다. 대법원 2021년 1월 14일 선고 2020-2 38171 판결 사건명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 9. 국민건강보험법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2.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1. 일반 사항 중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 이용 시 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9.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9. 국민건강보험법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8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령 제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마목,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2008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호 1. 일반 사항 중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 이용 시 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부분 이하 고시 규정이라 한다. 고시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요양급여의 세부적인 적용 기준의 일부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요양기관이 위 고시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국민보건이나 국민건강보호, 증진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는 목적이 같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 공동체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정망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그에 필요한 요양급여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임에 비하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로서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 비록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서 의료기관의 시설 등에 대한 공동이용을 규정하면서 의료법 하위 법령에 관련 사항을 위임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고시 규정이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고 특정 의료행위 내지 진료 방법이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요양급여 비용과 관련한 위고시 규정 등이 공동이용기관 신고 및 물리치료와 관련하여 의료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절차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결국 요양기관이 위 고시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다음 그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3.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1. 일반 사항 중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 이용 시 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부분 제1항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 중 부당이득 징수 대상의 범위 9. 국민건강보험법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8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령 제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마목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008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호 1. 일반 사항 중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 이용 시 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부분 이하 고시 규정이라 한다. 제1항은 시설, 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후 공동이용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 비용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9.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의 종류를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중 위 고시규정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의 대상이 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 비용이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21년 1월 14일 선고 2020-2 50324 판결 사건명 이주 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결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다시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경우 새로운 거부 처분인지 여부, 적극,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된다.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관계 법령이나 행정청이 사전에 공표한 처분 기준에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신청을 불허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설령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재신청이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는지는 본안에서 재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